Gentleman is recognized. Mr. Speaker, I rise today to support my bill, the Taipei Act, which does three important things. First, it endorses a U.S.-Taiwan free trade agreement. Second, it supports Taiwan's membership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ird, finally, this bill helps Taiwan maintain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지난달 중국 하이난 산야시 근처에 있는 중국의 잠수함 기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한 척 이상의 잠수함의 승무원이 감염이 됐다는 그런 소문이었고요. 타이완의 민진당 국회의원인 왕딩위에 따르면 이때부터 중국의 전체 핵 잠수함 부대의 훈련이 전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생산을 맡고 있는 보하이중공, 발해중공의 조업도 중지됐다고 하죠. 발해중공은 동시에 두 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이완과 중국 간의 사이는 최근에 들어서서 군사적 긴장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달인 2월 9일에 코로나19 등으로 내부 사정이 복잡할 텐데도 중국의 폭격기가 타이완 해협을 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서 점점 잦아지고 있는 위협 비행의 하나인데요. 중국의 폭격기가 떠서 타이완 섬을 한 바퀴를 삥 돌아서 귀환하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위협 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2월 10일, 이번에는 전투기인 젠 11이 타이완 해협을 날아오다가 타이완과 대륙 사이에 정중앙선, 묵시적으로 양안 간의 군사 분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중앙분계선을 넘어서 타이완 영공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타이완 그리고 미국은 함께 중국에 대해서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를 했죠. 여기까지만을 보면 중국이 지속적으로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인 2월 13일에는 미국의 B-52 폭격기가 전자전기를 대동하고 타이완 해협을 비행을 했습니다. 미국은 가끔 이렇게 B-52 폭격기를 타이완 해협으로 보내서 중국의 남부 지역을 위협하는 비행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전자전기를 대동한 것이 좀 특이한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이틀 후인 2월 15일에 핵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타이완 해협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항행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경항공모함인 밀리건호가 타이완의 외해 쪽을 이렇게 순항을 했죠.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두 척이나 왔으니까 상당히 위협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에 따라서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미국 함대에 접근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타이완의 공군이 대응 요격 발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3일이 지난 2월 18일 미군의 EP-3 정찰기가 또 발진을 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2월 12일에 오키나와로부터 이동을 해온 그런 정찰기였죠. 그리고 그와 함께 미군의 특수부대용 수송기인 MC-130도 함께 발진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측도 대응하는 요격 발진을 했고 이렇게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양측의 함대와 항공기들이 자주 조우하는 긴장 국면이 점점 조성이 돼갔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싸움에서 밀렸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열흘 후인 2월 28일 중국은 다시 군용기를 발진시켜서 타이완 쪽을 비행을 합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서로 도발을 하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3월 4일 미국 하원에서 타이페이 법이 통과를 합니다. 타이페이 액트라는 법이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압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또 조금 있다 하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상원을 통과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이런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약간 무감각해졌다고 할까요?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될 때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타이페이 법은 지금까지의 중국에 대한 압박 법안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미국 의회 입장에서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법안과 이번 타이페이 법은 조금 비중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타이페이 법을 좀 들여다보면 다소 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법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법안 자체가 상당히 미묘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이페이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미국 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대표 발의한 의원이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중국에 대한 압박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대체로 미국의 공화당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공동 발의한 상원의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역시 루비오 의원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법안도 미국의 대중 강경파 상원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그렇게 스폰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간단히 타이페이 액트라고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는데요.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라는 것이 별칭입니다. 대강 번역을 하면 타이완의 국제적 보호 및 강화, 동맹 법안 발의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를 보면 미국이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공과의 외교관계를 맺을 때 당시로서는 중공이 타이완을 침략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완의 안전을 고려해주는 그런 법안을 미 의회에서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이 1979년의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2018년에 소위 타이완 통행법이라는 것을 또 통과를 시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이 타이완과의 정치, 경제, 안보 방면의 협력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고 다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이 타이완을 왔다 갔다 여행을 하도록 이렇게 격려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들어있는 것이 좀 특이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월에 타이페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큰 안목에서 보면 이러한 류의 모든 법안은 미국이 타이완을 아끼고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타이완을 지렛대로 삼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미 의회 법안은 중국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강력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하나의 이슈로 법안을 발의하고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하고 대통령 통과하고 다시 두 번째 이슈를 내서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하고 대통령 통과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점차 점증시켜 나간다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번 미 의회에서 무슨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킬 때마다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이 나와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똑같은 그런 레퍼토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 타이페이 법의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1세기 최대 목적으로 삼고 있는 타이완 통합의 대상이고 그리고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공공연하게 중국 공산당의 중국 유일 정권의 위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타이완이 세계 각국과 보다 강화된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를 위해서는 미국이 제3국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 좋은 쪽 영향력이든 나쁜 쪽 영향력이든 제3국이 타이완과의 외교를 강화해 나가면 그 3국을 도와주는 쪽으로 그리고 만일에 제3국이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절하시켜 나간다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제출되었던 타이완 인터내셔널 파티시페이션 액트 이 내용을 준거로 해서 타이완이 여러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WHO가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에선 잘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타이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우 성공적으로 방어해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중국의 반응은 격렬한 반대이죠. 실제 지난번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 통과 시에도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 였지만 통상 하던 그런 표현이었고 실제로 그 다음에 붙은 표현은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실제 법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신장 위구르 법안이 훨씬 자극적이죠. 그렇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킬 이유가 없었고 또 미국의 법안이 실제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완 관련 법은 다르죠. 타이완과 제3국의 외교관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 공산당의 유일 정권 위치를 흔드는 것이고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세기에 타이완을 꼭 통합해야 된다는 국가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만일에 타이완 통합에 성공을 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거창하게 떠들어온 중국몽이 현실로서 달성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참이었죠. 따라서 친미 반중의 기치를 확실하고 또 드높이고 있던 민진당 정부에게 있어서 미국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간 미중 간의 갈등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중국인으로서 주장을 해왔던 국민당에게 패배를 안겨다 주었고 타이완 독립을 주장해온 민진당의 자잉원 총통에게 역대 최고 표차의 재선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죠.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미 의회의 타이완법 통과 등은 타이완의 민진당 정부 입장에서는 역시 매우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해온 그런 행적들을 보면 이번 타이베이 법도 상원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서명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 쪽에 대해서 군사적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서 타이베이 법을 철회한다든가 이럴 리는 없죠. 그리고 그것을 모를 만큼 중국 정부가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베이 법이며 민진당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흉흉한 국내 민심을 밖으로 분출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입니다. 내부의 모순을 바깥으로 분출시키게 하는 것은 지난 우리의 역사에서 자주 보던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2월 달에 타이완 해협에서 발생한 일련의 군사적 위협은 주로 중국 측이 감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3월에 들어서면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3월 10일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맥켈벤함이 남중국해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미디어에서 나오는 방송 내용을 보면 남중국해의 여러 섬 및 그 영해를 아주 당연하게 중국의 영토와 영해로 규정을 하고 이 영토와 영해를 미국이 침범해 왔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는 미국의 경항모 밀리건 함도 남중국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텔스 이지스 함인 가브리엘 기포드 함을 대동을 했죠. 따라서 중국이 긴장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13일부터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중국은 당장 대응은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5일에 핵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이 훈련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군은 최초로 중국 인민해방군 앞에서 F-35를 날려보내고 기동훈련을 하고 루즈벨트호가 급기동을 하고 급선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항공모함이 급선회를 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이런 급속기동을 보이는 것은 주로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어쩌면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항모킬러 똥펑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루즈벨트 핵항공모함까지 나타나자 중국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루즈벨트호가 나타난 15일 밤에 중국은 항공기들을 출격을 시킵니다. 이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군용기들을 출격을 시켰는데 그 구성이 조기 경보기, 전투기, 호위기, 폭격기, 각종 군용기들이 모두 출격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남중국해와 타이완 사이의 해역으로 날아갔는데 그 포메이션을 볼 때 여차하면 전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매우 긴장된 국면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이완은 F-16 IDF를 급속 발전을 시켜서 대응을 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멈추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타이완의 방공식별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군사 기밀에 속하는 정보라고 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이때 출동했던 중국의 병력이 지난 20여 년에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군사적 대치가 있었던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치였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민진당의 입법위원 왕딩위는 이번 사건의 특이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중국 공군이 야간에 그런 대규모로 게다가 타이완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해 들어온 일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이렇게 중국 공군이台湾쪽에 이렇게 대규모로 기동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중국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영공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다수의 항공작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공군이 왜 그런 작전을 했는지, 왜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 이렇다 할 전문가들의 해석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중국, 타이완, 미국 진영과의 군사적 긴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세 나라 정부의 입장을 보면 중국 정부의 경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민심이 매우 흉흉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외부와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 물러설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도 현재 맞이하고 있는 국면이 그렇게 편안한 국면은 못 되죠. 이 경우에 중국과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발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를 가지고 양보를 하기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이러한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台湾의 민진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배후를 든든하게 미국이 지켜주는 한 이러한 긴장 국면은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타이완 해협 및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 긴장이 더 커지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칼로 두부 자르듯이 친미 반중 노선을 명확히 해버린 타이완 민진당 정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다른 대응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죠. 이런 군사적 긴장이 커진다면 작은 우발적 사건으로도 서로 간의 충돌로 비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국민도 아니고 중국 국민도 아니고 아마 타이완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싸움은 미국과 중국이 하는데 피해는 타이완 국민들이 보겠죠. 어쩐지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비슷해 보여서 동병상련의 그런 감정도 일어나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대 군사 강국 중에 하나인 만큼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강대국들 간의 갈등에 휘말려 들어가진 않겠죠. 모쪼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군사적 정세가 앞으로는 보다 평화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